정유년 새해맞이 신년 프로젝트 정치권의 아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희가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들의 우정은 튼실하다 이렇게 정치를 해오신 두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의 수많은 이슈들을 불러 모아서 본격적인 이야기 마당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국조특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뜬 정치인. 아이고, 떴다. 예,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셨다.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 위원장입니다. 네, 두 분 올해 몇이세요? 뭐 나이는 될수 있지 말아야지. 아주 방송이 이렇게 잘. 그거는 완전히 이게 너무 잘 여야가 틀리잖아. 일치하는데. 여야 일치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네티즌들이 다 찾아서 실시간 검색어로 올릴 겁니다. 두 분 연세가 몇인지. 예. 두 분 정당이 서로 다릅니다. 과거에는 새누리당, 예. 그리고 지금은 바른정당.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원래 바른보수 정당이었다고 들었어요. 원래 이제 개혁 보수 신당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네. 바른정당 참 올곧고 바른 그러면서도 따뜻한 정당. 영어로는 The Right Party.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그 정도. 사실상 영어는 여기 계신 우리 홍영표 우리 한노 위원장님이 예. 사실상 그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네. 영국 지상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진짜 영국 본토 발음이 되시죠. 그래요? 그럼 홍영표 위원장님 발음으로 바른정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내 발언을 네. 그 라이츠 파티라는 게 라이트 파트, 그 파티. 파티. 네. 정말 어색해가지고 바로 얘기로. 아니 근데 본인이 금방 할 수 있는데도 네, 좀 쫄았어요? 너 계속 말도 안 되는 발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바른정당 어떻게 장명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내용을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는 문제인데 장명은 이제 그런 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잘 지어진 당명이다. 뭐 좀 네. 덕담한 말씀 해주세요. 정당 새로 출발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네. 진보와 보수가 양 날개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 특히 참여정부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 그냥 보수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또 보수 세력들이 이제 특히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냥 극단적인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이런 보수 세력이 우리 눈앞에서 한 10년 동안 그냥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는 필요하고 그런 데서 바른정당이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하지만 뭐 김성태 위원장이 있으니까 네. 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영표 위원장께서 정말 애정어린 그런 저희 바른정당에 대한 좋은 기대와 또 한편으로 또 반드시 합리적 보수를 좀 지향해달라는 그런 또 부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다 인정을 하는 건 아닌데 MB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사실상 MB 정부 때는 좀 덜했어요. 이 극우적인 극단적인 보수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이 극우 보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한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저는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따뜻하고 올곧은 깨끗한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가 이 중도층과 또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당으로 바른정당이 똑바로 서겠습니다. 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겠다. 새누리당은 그러면 무슨 보수로 좀 규정을 하세요?
저도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네. 새누리당의 지금 지행은 극우 보수의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봐요. 극우 보수 정당에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는 뭐 이런 건강하고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감시 감독하고 할 소리를 하는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군신 관계, 그러니까 군주와 신하 관계로서의 어떤 정당, 막 그런 면면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고 그 결과물이 오늘의 최순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극우 보수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 거기 지금 황교안 총리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9.1%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세력이 있죠. 네. 황교안 총리 같은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주로 그 박사모 네. 또 뭐 어버이 연합 이런 데 아닙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분열과 갈등 속에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요. 황교안 총리가.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총리가. 그러나 뭐 그 이상 나오면 사실 네. 우리 사회가 불행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출마를 정말 하실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황교안 총리의 기정사실화 출마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네. 본인이 그 막중한 임무 사명을 또 떨쳐내고 네. 언제 대통령 후보로 또 서냐 이거죠. 이건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본인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출마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홍영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출마를 할까요? 저도 출마는 안 할 거라고 어려울 봅니다. 거다. 이분이 워낙 그 극우 보수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마 본인은 다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되겠다. 새누리당을 계승하는 특히 보수 세력을 다시 대표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에 지금 차 있지 않을까. 네. 자기가 출마하기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보수 정권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렬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어요. 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은 성과 명탕 청문회 그리고 아쉬움 참담함이 뭐 다 남는 그런 청문회죠. 네. 우선 국조 기간 연장이 좀 이루어져서 사실상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어느 한 분야에 그냥 삼성전자로부터 딸 정유라의 그냥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그걸로 딱 끝났으면 끝났는데 네.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이렇게 총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걸 어느 날 딱 끊으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또 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특검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와 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면은 네.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네. 또 충족하면서 또 사법적인 이런 판단과 결정은 또 특검이 해 들어가고 네. 이러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보다 더 의혹 해소나 또 진상 규명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일부 또 연장을 반대한 당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고 새누리당 확실하게 얘기를 해.
뭐 여기서 뭐 특정 당을 그래도 국회 교섭단체 합의 내용은 그렇게 공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누가 반대하는지는 명확한데 뭐 그러니까요.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국조특위 연장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사실상. 네. 예. 그러면 새누리당에게 좀 요구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연장에 좀 합의를 하시라라고 요청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두 번이나 만나고 또 교섭단체들에게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네.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뭐 아쉽게 생각하죠. 특히 이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특검도 아마 턱없이 지금 수사기관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수사기간 연장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고 뭐 그거라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간에 네. 그것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또 기간 연장이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잘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죠. 새누리당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실이 전부 국민들한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말자라고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영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 국정조사 특위가 정말 1년, 2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2년. 네. 아, 그런 정도로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네. 너무나 이 광범위한 이 내용들을 사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시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우리 저 김성태 위원장 고생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도 제가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을 불러도 안 하고 안 오고 네. 동행 명령장 뭐 이런 거 발행을 해도 그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위증 아니 고발하려면 해라 네. 뭐 해봤자 벌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네. 사실은 국회에서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정말 좀 보는 국민들은 왜 니네들 판 벌려줬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하지만 이번에 저는 국민들도 그걸 좀 확인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서 이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특위가 정말 뭘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저는 출범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도적 한계를 사실 국회에서 손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네.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위기간 중에 네. 여야 국회의원이 9명이나 관련법 그러니까 국회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 이걸 개정안을 9분이 발의를 했어요. 네.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중요한 홍영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국회에서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불출석할 때 이걸 강제 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기간만이라도 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면은 국회 경호관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도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발 조치까지 하면은 이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도 이게 흔히 말하면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네. 솜방망이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제가 박영수 특검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특위에서 네. 불출석, 특히 동행명령장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정인들은 모두 기소해주라. 모두 기소해줘라. 그리고 또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도 사법부에다 네. 재판부에도 간청을 했습니다만 솜방망이 처벌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국회 정응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이 법이 처벌 조항이 작지가 않아요. 네. 1년에서 10년입니다. 위증죄만 하더라도. 오. 국회 모욕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이걸 이대로 한 번도 이대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어요. 사법부가 더 문제인 건가요? 이번에 아무튼 네.
사법부도 그렇고 아무튼 그냥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부르면 안 가도 된다. 무시해도 내가 가고 된다. 싶으면 가고 네. 가기 싫으면 안 가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 청문회 부르면 그냥 벌금 한 200~300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벌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뿌리를 뽑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진짜 전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성태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좀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런 데서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가 특히 김성태 위원장이 사실은 여당으로 처음에 특위할 때 시작해서 우리 당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또 왜냐하면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상임위도 그렇고 네. 이런 그 특위도 그렇고. 특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번에는 정말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이건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걱정하셨습니까? 평상시에 김성태 평상시에 보면 이번에도 네. 몇몇 그 특위 위원들이 사실상 그 증인들하고 말을 맞춘 듯이 또 증인들에게 또 마치 이제 말을 좀 시켜가지고 네. 자기 변명하게 해주고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짬짬이 하다가 온 국민들이 그걸 또 다 지켜보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위원장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게 네. 또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간사가 3명 됐나요? 네. 또 간사 협의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저 증인들이 여기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 명령장 발행을 발부. 그렇죠. 발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 또 하고 이래서 결국은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좀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저는 이렇게 아니 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김성태 위원장님의 평소 행실과 관련해서 뭐 그래서 약간 좀 달랐죠 이번에. 네? 네. 이번에 평소와 달랐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위원장도 예. 야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있을 수가 있는가 예. 하는 그런 어떤 정의감이나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평소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이야기를 평소에는 좀 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정의롭지 않고 뭐 이랬다는 건가요? 공정하지 않고? 그건 아닌데 이제 너무나 좀 같이 일을 많이 하면서도 네. 어떤 뭐 판단이 좀 아니, 다르거나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판단이 시청자들. 다르거나 입장이 예. 달라서 예. 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셨어요? 네, 많이 싸우기 다르고.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게 또 네. 오마이뉴스 이 방송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홍영표 위원장은 대단히 정의롭고 공정한 국회의원. 김성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망했잖아요. 네, 대우가 망했죠. 국회에 대우를 망하게 한 3적이 있어요. 대우를 망하게 한 3적. 3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한 분은 이제 국회의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3적이 대표적으로 네. 지난번 한나라당 네. 시절 네. 원내대표를 한 대우경영연구소 소장 네. 이한우. 모 대표 네. 뭐 저는 그분은 실명까지 거론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나는 뭐- 대우평 자동차 노조 위원장 예, 홍영표 홍영표. 그리고 대우 어페럴 구로공단 노조위원장 심상정 예. 당시 3당에서 고류 예. 대우를 망친 그런 세 사람 이게 이제 예. 이게 그 말은 제가 마무리하고 예. 네. 이 상당히 그래도 국회에서 여야 통틀어서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 누가 하는 게 좋겠냐 이래가지고 예. 예. 처음에 서로 힘들었어요. 예. 원내 교섭단체에서. 아. 그래도 야권에서는 그래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그래도 좀 정의롭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아니냐. 예. 뭐 그래서 됐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게. 네, 야당 아니 추천으로 낸 이거는요 거다. 굉장히 김성태 위원장은.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고 네. 거의 인격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꼭 얘기를 하면 네. 대우를 망한 것에 대해서 네. 김성태 위원장식의 평가는 네. 이게 완전히 새누리당식의 평가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 아직 이게 진짜 이 저 어떤 사실과 네.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새누리당식인데 이제 바른 정당 하니까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위원장이 괜히 저를 디스하면 바로 이런 게 나온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뭐 대우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 아니라 당시에 대우의 그 대우그룹의 그런 잘못된 그런 재벌 구조가 결론은 노동자들이나 기업 모두에게 해악이 된다. 네. 막 그런 교훈을 늘 많이 일깨워 주신 분들이에요. 이 그렇군요. 삼정이라고 하는 네.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좀 이 주제가 너무 무겁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네. 못 자고 한 이야기고. 아니 근데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저희가 그 국조특위 할 때마다 저희가 종일 생방송을 했습니다. 끝나고 그 이후까지도 증인들이 이제 그 집에 가는 택시 타는 장면까지 저희가 풀로 다 생방송을 매번 했었는데요. 김성태 위원장님에 대한 호평이 쏟아질 때가 언제냐면 증인들 야단칠 때. 증인 그 입안에 있는 건 뭐예요? 증인 답변 태도가 매우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리고 껌이에요? 뱉으세요? 이런 얘기 하실 때 굉장히 정말 막 댓글이 1분에 몇백 개가 올라오는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 네. 사실은 본인이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즉각적인 나오기가 반응. 좀 오.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진짜 근데 심정이 어떠셨는지. 내가 볼 때는 좀 이번에는 네. 정말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래요?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네. 정말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 이런 거죠. 특히 이 국회에서의 이제 정언은 국회의원 특위위원, 청문특위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정언하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게 있다면은 정언을 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한편으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국회 청문회는 우리가 뭐 검찰이기 때문에 형량을 정해서 그렇죠.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판결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 그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최순실을 몰랐다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누가 최순실을 알았겠습니까? 특히 민정수석이라는 우병우 수석 자리는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판단을 흐르게 하거나 또 이 국가 권력을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쓰지 않는지 그걸 감시해야 해서 그리고 감시해가지고 단죄를 내려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 그런 국정농단을 한없이 펼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민정수석은 뭐 한 거냐 그런 사람이 국회에 와서 또 답변하면서 답변한 내용까지 메모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세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뭐 민정비서관들 또 직원들 데리고 회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자세 똑바로 하러 한 것이고 뭐 메모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굉장히 그 청문회 과정을 전체 결산해 볼 때 예. 베스트 장면, 가장 이 장면 인상적이었다라거나 아니면 이때 정말 잘했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아쉬웠다. 이 증인은 용서할 수 없다. 누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최순실 정의는 끝까지 국회고 나왔죠.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얼굴을 들이밀지가 않았죠. 네. 가장 나쁜 정의는 아무래도 누가 말해도 최순실이고요. 네. 그나마 출석해서 가장 명장면을 연출한 정인을 꽂으라면은 아무래도 장시호 정인이에요. 특히 그 안민석 의원과 조우하는 장면은 저는 상당히 그 뭐 영화의 드라마 한 장면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대상인 거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뇌물혐의 인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뇌물혐의 인정하시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상으로 지금 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억울하세요. 여기까지 하시죠.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한 말씀하고 들어가세요. 여전히 억울하신가요? 말씀하세요. 구치소로 가서 네. 청문회장 세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결국은 본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감동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강력하게 거부해서 1시간 반 동안 나타나질 않았죠. 그러니까요. 겨우 1시간 반 이후에 나타났는데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반 현장 조사를 했는데 뭐 현장 조사 2시간 반 하는 동안에도 자기한테 불편하고 좀 곤혹스럽고 힘든 신문을 의원들이 하면은 네. 옆에 교도관 이렇게 여성 교도관 계실 때 예. 팔 잡고 예. 나 저기 가야 된다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의 후한무치했죠. 좀. 제가 또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은 네.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본인이 좀 용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조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화장실 용무를 보셨으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그 옆에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그 보안 교도관 사무실로 쑥 들어간 거예요. 교도관 사무실로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는 못 온다 이거예요. 나는 청문회 하러 온 거 아니고 내가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그래서 브레보라 교도소장이 저한테 왔길래 안 들어와서 그래서 가서 제가 솔직히 달랬어요. 최순실을 달랬어요. 당신 잘하면은 예. 진솔한 답변하고 예. 성의 있는 자세 보인다면은 예. 30분 안에 내가 이거 끝내줄게. 그래 달게 가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 정도니 예. 뭐 아니 30분 달랬다고? 아니 뭐한 5분 정도 달래가지고 정말. 들어오면은 30분 안에 끝내줄게 이제. 예.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줬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분 안에 끝내줬어요. 그 사이에 뭐 최순실하고 무슨 또 야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30분 만에 끝냈어요? 최순실 씨하고 썸 탔다고 네? 좀 주장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참 그거- 정말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면 썸탈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누가 저걸 저는 뒤에서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기획을 하고 조직하고 네. 이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말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있어요. 저것까지 저는 특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 증언을 교사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분명히 있고 누구라고 그런데 보세요? 교사한 사람이. 글쎄요, 그건 하여튼 특검이 좀 밝혀야 되겠죠. 분명히 김성태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예, 있고 그래서 최순실 같은 사람이 본인이 네. 정말 저도 제가 이제 저는 뭐 민주화 운동으로 이게 뭐 감옥을 3번 갔다 왔지만은 네. 그 안에서 네.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 현장 저 우리 청문회를 하는데 네. 들어가서 나 못 나가겠다고 이거는요. 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거든요. 홍영표 위원장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저는 국민의 인권 다 소중하고 국가가 특히 그 개개인의 인권을 정말 중시해 줘야죠. 네. 그런데 최순실에 대한 인권까지도 특히 구속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의 인권을 법무부나 또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그렇게 최순실 인권을 중시한 건지 나는 그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 청문회 무조건 데리고 나와야죠. 그렇죠. 서울구치소까지 갔으면은 예. 그게 현장 청문회인데 그렇죠. 본인이 본인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고 예. 또 뭐 이런 동영상 예. 카메라에 의해서 중계되는 거 싫다. 내 목소리 나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 나오는데 서울구치소 아무런 조치 안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소감동까지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전에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와 저와 합의가 네. 그 언론 많은 언론의 대표 카메라 한 대. ENG 카메라 한 대와 예. 저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가서 예. 뭐 녹음도 하고 네.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또 전송하기로 예. 그러고 했는데 막상 소감동 들어가는 데서부터 막는 겁니다. 우리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카메라와 네. 이걸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말은 최순실의 이야기를 네. 중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최순실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서울구치소장을 조종이라는 표현은 좀 네, 그러니까 부정확하고 뭐라고 해야 아니죠. 됩니까? 구치소가 자체적인 판단을 할 했을 수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 하지 못하고 네. 법무부나 또 네. 그 위에 네. 누군가가 네.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컨트롤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보안이 요구되는 그 특수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정상 국회 그런 활동을 특위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 피의자의 신분을 네.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한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만 중시해주고 네. 국회는 바로 국민을 대표해서 특히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면 거기에 모든 정인들은 정말 국민들의 이런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네.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가보호해 주냐?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가보호했어요. 네, 과보, 최순실 과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국회 차원에서 또 서울구치소장을 뭐 국회 법사위나 아마 뭐좀 뭐 저희 소환해서 국조특위에서도 계속 네. 많은 문제점 지적하고 네, 이런 구속 피의자의 가보호 특히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가 맞는 건지 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놨죠. 아니 근데 그 구속 피의자 인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씨에게만 특별히 이런 보호를 해주고 다른 피의자들도 똑같이 인권을 보호해 주느냐 이 점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만 특별 대접을 받고 있는 측면 이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전에 이제 생각이 듭니다. 헌재 최순실이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헌재도 몇 번을 불렀는데 안 그러니까요,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불러도 예, 안 오고. 몸이 안 좋아서 뭐 못 간다. 이번에 이제 오늘 헌재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 형사 재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모든 사람들을 출석해서 네. 사실을 증언을 확인하죠. 네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만약에 오늘까지 최순실이 헌재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증언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죠. 그냥 마무리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순실은 오늘 나가가지고 그간에 이렇게 짜놓은 각본에 의한 거짓말을 네.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최순실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오늘. 마지막 기회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네. 모르겠습니다. 뭐 양이 너무나 그 증언해야 될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네. 뭐 한 번 더 부를지 뭐 그건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아마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준비한 거짓으로 만든 이 각본에 의거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른다, 네. 뭐 이런 식의 증언을 할 겁니다. 오늘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좀 답답한 하루를 보낼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 스타. 김성태 위원장님 초기에는 오해받으며 엄청 수고하셨. 김성태 위원장님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엔 의원님밖에 안 계십니다. 김성태 위원장의 진행 잘 보았어요. 국조특위 연장 찬성. 김성태 의원님 어제 못 주무신 듯 비염 있으시냐고. 지금 약간 네? 네, 비염 있냐고. 약간 목하고 코감기가 좀 온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 국조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첫째는
홍영표 위원과 제가 네. 이 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응원합니다. 을지로 화이팅! 막 이런 의견들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김성태 위원장님이 네. 응원 수가 많네요. 사실상 지금 국조 때문에. 지금 원래 우리 홍영표 의원이 네.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전략통이고 기획통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자 몸조심한다고 지금 현재 아,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좀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참 전에 같으면 그냥 네. 홍영표 그냥 편안한 친구고 아니 네, 그냥 네. 잘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거기다 문재인 대표를 아니 내가 또 당신 좋아하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그 국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네.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이 매우 혼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의 뜻에 따라서 인천공항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또 엄청난 혼잡한 상황을 또 초래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구로 가셨다가 또 문제가 된 이런 측면이 있고 지금 뭐 거의 대선 행보를 하는데 저희가 봤더니 일정을 하루에 10개 정도를 잡으세요. 그래서 거의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홍영표 위원장님 마이크를 딱 잡으시고 홍영표 의원 그건 발언 많이 아니고. 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그 공항에 그 반기문 이제 전 총장이죠. 네. 도착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때 딱 놀란 게 네. 그분 뒤에 서 있는 분들.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아는데 지금 그분이 이제 정당을 한 4번인가 5번 바꿨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리 사건으로 또 감옥에도 갔다 오셨고. 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제가 뭐 그분의 이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아니, 못하지만 그분이 또 상당히 고령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누굴 그분 한 말하시죠? 80대 중반 정도. 그럼 뭐 대략 알 거야. 근데 아니 그분을 모르겠는데. 중심으로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야 좀 저렇게 옛날에 참 많이 봤던 분들이 저렇게 포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뭔가 반기문 전 총장이 새로운 어떤 뭐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했다가 저는 그 뒤에 둘러싼 분들을 보는 순간 참 그나물의 그 밥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다음 그분이 이제 내려서 기자회견문도 쭉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의혹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 조카가 미국에서 네, 네. 지금 기소된 비리로 거. 인해서 네. 이제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은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네. 근데 그때 이야기한 게 그 편파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유엔과 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줬다. 그리고 진정성, 나의 진정성, 명예, 유엔의 이상까지 짓밟는 형태를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의혹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사실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뒤에 서 있던 분들, 몇십 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온갖 나쁜 짓과 분열적인 그런 활동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메시지에서 의혹에 대해서 아니 그냥 솔직하게 또 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용납하지 않겠다. 이래서 역시 또 같은 피가 흐르는 또 이 새누리당 후보가 새로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다시 후보다. 글쎄 아직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김성태 김성태 의원님한테. 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은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새누리당도 데려가고 싶고 바른정당도 데려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에서도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행복하긴 할 것 같아요.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반기문 근데 아니 총장은 행복하겠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영입을 지금 우리 어떻게 홍영표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있습니까? 이제 네. 다른 지금 우리 네. 장국장께서 네. 이렇게 진행하는데 다른 거는 뭐 아무 자료도 안 보잖아요 지금. 근데
비록 이제 반기문에 대해서는 저렇게 다 자료를 준비하고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도 반짝반짝하면서 마이크 땡기고 딱 정확하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역시 대단하고 네. 지금 좀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인천공항 귀국 당시에 뒤에 쭉 흔히 말하는 병풍이라 그러죠, 그죠? 네, 이렇게 병풍. 뒤에 서신 분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분이 계시면은 이 방송에 앞으로는 우리는 실명을 해줍시다. 그분이 누구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금방 알 수 있는 나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 봤는데 그분을 실명을 밝혀줄 수 없습니까? 많은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궁금해요. 궁금해하잖아요. 아니 보면 됐어요. 하여튼 정당을 한 4번 5번 바꾸고. 나는 아까 봐요. 국회에서 대우가 대우가 망하는데 흔히 삼적? 말하는 비록 웃고자 하는 소리지만은 네. 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네. 어? 그건 나니까 얘기했겠지. 자, 아니 자, 근데 그거 좀 답변해줘봐요. 반기문 전 총장을 전 바른 총장의 정당에서 기국은 영입할 건지. 지금 조기 대선판에 이제 지금 아까 우리 홍영표 위원장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은 이 진영 논리에 의한 싸움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극단적인 자책이나 거구적인 우측 막 이런 데는 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상당히 조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좀 우측 내지는 중도층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지금 현재 저 대항마로서 반기문 총장으로밖에 이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입장에서는 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좀 호의를 가지고 네. 또 이분이 그런 뭐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차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본인도 아마 1월 말까지는 뭐 강연 또 그리고 재래시장 여러 가지 스케줄을 또 동원해서 자기 이미지 어필을 우리 국민들에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언론도 검증을 할 것이고 네. 뭐 그러면서 또 국가관이나 안보관 또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다 지켜봐야죠. 네. 바른정당 무턱대고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뭐 손잡자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이제 바른 정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 보면은 대권 후보들에 대한 네. 이 사실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국정원 총 동원해 가지고 사돈네 팔촌까지 다 뒤지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단순하게 그 검증이라는 것이 어떤 비리나 뭐 불법 이것뿐만 아니라 과연 어떠한 비전과 정책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네. 사실은 대선 과정이라는 건 우리 김성태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북 문제를 포함한 사드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국가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IMF 이후로 특히 2008년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경제는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해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건가? 네, 네.
각 그러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참 이번 대선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과거에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탈탈 털어서 안 나오니까 사실 국정원 그 댓글 사건으로 공작까지도 했었는데 털다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한 거야. 아유 존경하는 그래서 홍 위원장. 네. 하여튼 홍 위원장께서 좀 벌써부터 이번에는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번 네. 대선에서는 네. 정말 우리 정책과 우리 미래 비전을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판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홍 위원장께서 네. 발언 기회를 줬더니 이거는 뭐 반기문 총장이 올바른 대통령 아니 그분도 후보로서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예? 비판도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마지막이 조금 그랬어요. 벌써부터 이렇게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홍영표라는 사람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벌써로 칭송하는 발언을 하더라 이러면은 확장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발언은 좀 애껴 두시고. 근데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정당에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모시고 공정한 경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내용을 봤더니 바른정당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반기문 총장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입장이 바뀐 겁니까? 와서 좀 하시는 행보를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흔히 말하는 대선 후보군으로 네. 유승민, 네. 남경필, 오세훈 이렇게 뭐 있었는데 오세훈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두 사람이 오늘도 아침 회의에 참석을 했고 네. 본인들 띄우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매일매일 나가죠. 네. 뭐 정책 그리고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는 또 연관성을 지우면서 네. 자기를 알리기에 이제 치중하는 것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야 뭐 어떤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바른정당은 항상 다양성을 뭐 추구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뀐 거냐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입장. 유승민 예. 의원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입장이지. 입장이다. 예. 그러면 바른정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서 둘 중에 한 명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3지대. 제 흔히 말하는 뭐 제3지대에서 네. 빅텐트가 쳐진다면은 뭐 각 정당에서의 예비 후보를 만들어내고 빅텐트에서 국민 단일 후보로 사실상 문재인 대적 후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아니 그런 우리는 길이 네. 아직 있죠. 문재인 후보는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안 끝났어요. 우리 당에는 네. 너무나 아니, 훌륭한 홍영표- 분들이 많고. 홍영표 아니 근데 위원장님.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진솔하게 나는 방송합시다. 빅텐트 할 때 네? 그러면 새누리당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빅텐트. 어떤 분은 어제 막 그러대 그냥 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제외하면 다 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맞아요? 글쎄 저는 제가 뭐 그 제안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뭐 뭐 빅텐트 말한 그 분한테 빅텐트는 물어봐야 아직까지 아무 상이 없어요. 실체가 없는 이야기고. 아니 어제 네. 그 국민의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당 대표로 되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그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건 궁금하지 우리로서는 빅텐트에 네. 빅텐트 하면은 그냥 나머지 다 모아서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은 별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안 하는데 어떻게 홍영표 위원장 그렇게 예민합니까? 그게 참. 나 요새 예민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네. 빅텐트는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정치권 안에서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것인가 그 문제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4분이어서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분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좀 하다만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양당의 두 아재들은 어떻게 사는가. 정치권의 아재들. 예. 네.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오마이뉴스의 제안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도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감이 좋은 의원이 홍영표 의원이에요. 비판력도 원래 투쟁력도 강하고 비판 이런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네.
뭐 홍영표 위원장이 저한테 이 방송을 좀 같이 하자. 물론 네. 우리 정윤석 국장도 제안을 진작에 했었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좀 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사실상 아침 시간에 좀 어려웠는데 네.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상의해가지고 네. 일정에 무리가 없는 한 네. 적극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봐주십시오. 네. 홍 위원장님 네. 끝으로 한 말씀. 네, 하여튼 좀 네. 토론 이런 프로그램이 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데 예. 우리 김성태 위원장하고 하면은 이게 너무 좀 편한 느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대선도 있고 예. 또 김성태 위원장이 아마 바른정당을 비롯한 여권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소식통이고 그러니까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같이 오마이 TV에서 기회를 주시면 네. 저희들이 앞으로 또 전국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네.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날 저희가 해봤는데요. 김성태 위원장님 바빠서 먼저 가셨어요. 마무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먼저 가버리셔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둘이 엔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다른 모습으로 두 분 정치 아재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